제가 예전에 이제 대치동, 목동 내신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송도 세정학원에서 포스코 고등학교라고 좀 송도 지역에서 좀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꽤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포 세정에 경문고 이제 수업을 조금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경문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한 거랑 그다음에 경문고라는 학교가 그 인천 청라 쪽에 서인천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랑 유형이 굉장히 흡사해요. 이제 그 학교 같은 경우는 경문고에 비해서 난이도가 훨씬 어려워요. 1등급 컷이 70 초반, 어려울 때는 60 후반까지도 가는 그 학교인데 이 두 학교 유형을 제가 분석했는데 거의 유사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경문고 영어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생들을 내신을 가르칠 때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지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자기주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학원 수업을 듣고 학원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한번 주 1회 수업을 듣지만 그 나머지 요일들을 어떻게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학습을 하는지 그런 방법들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경문고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올림포스 이번에 3강, 4강, 5강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한 10개 지문, 몇 개 빠진 지문도 몇 개 있지만 10개에서 12개 지문 정도 출제가 됐었고 올림포스 이 교재 자체가 그냥 1학년이 보는 그런 시중에 있는 그런 모의고사 지문보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고2 정도 되는 어떤 수준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1과 2과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지문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범위는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정도면 여러 번, 한 4번, 5번 이렇게 지문들을 복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입니다. 출제 비중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경무에서 중요한 게 어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어휘랑 그다음에 어법 비중이 전체의 64%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서 만약에 어떤 변형 어휘 대비가 안 되거나 어법을 감으로 푼다 아니면 어법에 대한 기본적인 정립이 안 돼 있거나 문장 구조 분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득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휘어법이 굉장히 중요한 학교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온 게 일치추론. 그 다음에 일치추론 다음에 빈칸추론인데 이 빈칸추론도 마찬가지로 타 지역의 그냥 어떤 학교들처럼 원래는 이런 빈칸추론 모의고사 유형을 쉽게 출제를 해요. 근데 경문고는 이번에 3문제가 나왔는데 2문제가 평가원 유형처럼 문장 재진술을 해서 선지를 만들었는데 그 재진술이 단순하게 그냥 문장을 암기해서 비슷한 거 찾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한번 꽈서 영어 문장으로 만든 이런 선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4개의 지문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단순히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어휘 문제 변형이 일어났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지문 하나를 재진술해서 출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재진술한 거를 빨리빨리 읽으면서 거기에 바뀐 어휘들을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는 출제를 안 돼요. 다들 이렇게 좀 성실하게 하면 맞출 수 있는 어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빨리 어휘랑 어법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는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적인 암기가 아니라 출제 비중이 높은 거에 맞게 타겟팅해서 제가 이제 변형 문제를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하면 서인천고 그 학생들 어쩌지만 점수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학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붙잡아서 수업을 해도 본인이 집에 가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풀면서 내가 이거 틀렸네? 이거 복습하는 시간 이게 없으면 절대로 어느 학교든 내신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문 재진술 같은 경우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문고 시험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어휘 자리, 이 중요한 어휘 자리를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지 그냥 한두 번 봐서 그냥 내용만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계적으로 여러 번 봐서 맞다 이 자리에 어떤 어법, 이 자리에 어떤 어휘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법도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험 문제를 푸는 게 경문고 시험에서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 이번 오늘 제가 시험지를 오늘 이제 경문고 영어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학원에서 급히 받아서 분석을 하고 최대한 좀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지금 중간고사가 객관식 24문제, 선합평 4문제를 했는데 올림포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객관식 15문제, 선합평 2문제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이제 올림푸스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뭐 모의고사도 들어가고 부교재 들어가고 비문학 프린트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범위가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교과서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 얘기는 교과서는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위권에서 1등급을 가져가고 싶다 보면 올림푸스가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별로 좀 보면, 자, 어휘 문제 7문제, 그 다음에 영영풀이가 한 문제인데, 합치면 어쨌든 어휘 문제가 8문제가 출제됐어요. 네, 그리고 어법 7문제. 그래서 결국에는 어휘랑 어법이 이 시험의 거의 6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치추론. 일치추론도 한 5문제 나와서 결코 이게 작은 비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치추론의 핵심은 새로운 문장을 맞다 틀리다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문장 해석이 안 되면, 일단 이 5문제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추론, 그 다음에 빈칸추론, 3문제 중에 1문제는 그대로 문장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2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원처럼 문장을 꽈서 출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논리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간 친구가 결국에는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빈칸추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슷하게 유형을 변형 문제 연습을 하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n번째 단어에서 영작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서답형 영작이라는 건 없지만 성인청구도 동일해요. 성인청구는 이쪽 문제 비중이 훨씬 많지만 영작을 일단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작을 했을 때 몇 번째 단어, 7번째 단어가 어떤 단어나 객관식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기본적인 영작 실력도 한 문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순서별 모관어 문장, 제목, 요약문, 목소리 톤 이쪽에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된 거는 사실 안 틀려요. 상위권은 안 틀리고 다 연습해서 이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휘어법이 경북고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휘어법이 64%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어휘 문제를 제가 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지문이 있어요. 물론 이 지문을 다 배우고 들어가요. 지문 배우고 들어가는데 이걸 재진술해가지고 새로운 지문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5개의 이제 단어를 주고, 자, 여기서 틀린 어휘를 고르라고 해요. 어쨌든 뭔가 조금씩 가면서 이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바뀐 어휘들에 대한 적응력도 어느 정도 필요해서 이게 결코 이제 쉬운 유형이 아니에요.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출제를 했지만 사실 이걸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어휘 문제에서 그래도 상당히 이제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재진술 지문 속에 문맥상 틀린 어휘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5개 중에서 이제 어휘를 바꾸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아예 그냥 바꿔서 다른 좀 틀린 어휘를 고르시려 하는데, 여기는 그냥 라이즈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냥 바꿨을 때 이거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은 이 단어가 바뀌어 있으면 원래 다른 학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뭔지를 학습을 하고 들어가요. 네, 열심히 빈칸 연습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냥 변형 어휘를 확인하는데, 다행히 이제 경북고 같은 경우는 기본 단어는 다 줘요. 그래서 그냥 동의어, 반의어만 알고 있으면 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영풀이. 비중은 작지만 어쨌든 선지를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영영풀이 이제 문제가 나와서 이제 틀린 거 고르시오 이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처럼 쭉 읽은 다음에 어색한 어휘 고르시오. 이건 기본적인 이제 유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인데, 이 서답형에서 이 지문을 쭉 읽어요. 이게 지금 교과서 그 추가 질문에서 나온 건데, 쭉 읽은 다음에 틀린 어휘를 골라서 바른 어휘로 고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지문을 암기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지문에 어떤 어휘에 이 자리가 원래 어떤 어휘였는데 이게 지금 다른 걸로 바뀌어있네. 그럼 이거 원래 뭐로 바꿔야 되지까지 생각을 시험기간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휘가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연습할 때 단순히 지문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런 유형에 맞게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학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보면 또 이제 어휘 문제인데 어구예요. inner vacuum 하면서 이게 inner vacuum은 뭔가 이렇게 소외되다 이런 뜻으로 지문을 쓰였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바꾼다 했을 때 앞글자 뒷글자 주고 단어를 쓰시거든요. 그래서 고립되다 해서 isolation 이렇게 하는 단어인데 결국엔 이것도 어휘 실력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휘가 유형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좀 심도 있게 어휘를 학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이지만 지문 그리고 문장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 이제 유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리즈 어휘라고 해요. 그래서 한 단어지만 한 단어 가지고 비슷한 애들, 그 다음에 좀 이제 학교 내신에서 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제 시리즈로 가지고 있으면 학교에서 변형이 일어났을 때 이미 다 갖고 시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10년 넘게 대치동, 목동, 그 다음에 송도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어휘가 약한 학생들이 내신을 시작했을 때 어쨌든 이 지문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최대한 어휘를 학습을 시키고 그 안에서 나오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 시리즈 어휘예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관련어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자, 어법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수능 유형과 동일하게 틀린 어휘 고르시고, 틀린 어법 고르시오. 그래서 다 연습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수능형 그대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인쇄가 너무 흐릿해서 좀 비슷한 그 선인청고 질문 가져왔는데,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밑줄이 다는 아니지만 어구 형태로 5개가 쳐져서 거기에 이제 어법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경문고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정확하게 내가 어법을 아냐 모르냐를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법 문제 나오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충분히 학습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법 문제 한 문제가 A 이렇게 밑줄을 그린 다음에 이 문제랑 동일하게 이렇게 문장을 하나 재진술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빈칸 안에 어법에 맞게 써야 되는, 동일한 의미가 되게 어법에 맞게 써야 되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법이 완벽하게 안 된 친구들은 이런 유형이 결국 쉬운 유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법 크게 이런 3가지 정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학습하면 어차피 제가 다 준비해주기 때문에 다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법이 구조 분석 능력이 안 되고 그냥 감으로 푸는 친구들은 이런 어법 문제 틀려요. 근데 저희가 지금 원하는 거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3등급, 4등급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외국 살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 한국식 어법 몰라요? 그냥 감으로 풀게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래서 감이 아니라 구조 분석, 기본적인 구조 분석을 빠르게 하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수식어구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영문법 개념을 수업 시간에 지문마다 중요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구조 분석도 다 해줘요. 네, 그래서 구조 분석 약한 친구들은 내신 대비하면서 기초 어떤 해석을 위한 실력을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법 문제는 반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핵심 위치를 가지고 반복했을 때 내가 맞다. 이거 이 자리, 무슨 자리, 수일치 자리, 이게 기계적으로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지 추론 같은 경우에는 3개 문제 정도 이제 보통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선지를 다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게 직진 해석이 되는 친구들은 크게 문제가 없이 하지만 해석이 안 되거나 이 사이사이에 변형 어휘가 들어가는데 내가 어휘가 약하다라고 하면 이 유형도 결코 쉬운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3문제 정도 출제됐는데 빠르고 정확하게 이제 독해를 이제 필요로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빈칸 추론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빈칸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학교에서 지문을 다 배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자리에 맞다 머릿속에는 맞다 이거 자리지 알고 들어가요. 네, 근데 요 지문이 이제 어떤 지문이냐면은 이제 거북이가 태어나요. 거북이가 태어나서 이제 진화적으로 태어나자마자 이제 바닷가에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거기서 태어난 거북이들이 이제 다시 바닷가로 가기 위해서는 불이 반짝거리는 그곳으로 가게끔 이렇게 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도시들이 이제 불빛이 많다 보니까 이 거북이들이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서 도심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차에 치여서 결국엔 오래 못 산다. 이런 내용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 마지막의 지문도 마찬가지로 원래 원문이 meaning premature death. 그래서 앞서 다 성숙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 자, instead 뭐 하기 전에 long sea dwelling life. 그래서 바다에 오래 머물러서 살기 전에 일찍 죽는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여기는 한글 내용을 이미 다 알고 들어가요. 근데 선지들이 이제 5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답을 한번 볼게요. 자, following an old survival rule. 자, 따른데요. 오래된 생존의 어떤 규칙을 따르는데 이 생존 규칙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원문이 바다에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국어가 약한 친구들은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이랑 이 말이랑 이제 똑같은 게
옛날의 규칙이란 건 결국에는 뭐예요? 태어나서 불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지 바다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규칙이 있는 곳을 따라가는 거 맞아요. 왜냐면 불빛이 있는 곳을 향하니까. 자, 근데 지금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아까 어디 간다고 했어요? 도로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작동하지 않는 규칙을 따른다. 이게 딱 평가원 스타일의 출제 그 선지예요. 그래서 경문고 같은 경우는 이게 두 문제가 이번에 세 문제, 한 문제는 그대로고 이 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충분히 연습이 돼야지 이런 문제도 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고 단순한 문장 암기로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선지 해석도 해야 되지만 한 번 논리적 사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논리적인 어떤 문장 연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빠르게 선지들을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유형 같은 경우는 순서별 무관한 문장 수능이랑 똑같이 나와요. 그죠? 이게 난이도 하, 그다음에 제목 찾아라 난이도 하, 그다음에 요양문 그나마 이제 그 중에서 요양문 정도가 이제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단어 실력을 좀 요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한 문제 지문 안에 필자가 주장을 해요. 근데 그 필자의 목소리가 뭐냐 해서 영어 선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들입니다. 순서별, 네, 그다음에 제목 찾으시오. 그다음에 이제 요양문 수능 유형이랑 동일하지만 여기 이제 어휘를 이제 선택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에서 그 나머지 유형들은 사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경문고는 어휘랑 어떤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치동, 목동, 그다음에 성도 이런 지역에서 학생들을 대비할 때 저는 불필요한 암기를 시키지가 않아요. 어떤 학원 가면 지문들 다 외우고 그다음에 불필요하게 와가지고 쓰는 시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경문고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지문이 거의 다 주어져요. 그러면 변형이 일어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휘면 어휘 변형, 어법이면 어법 변형,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이다 그러면 새로운 문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하나 꼬은 그런 문장 연습을 해야지만 이제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형별 학습을 해요. 처음에 할 때 어휘, 그다음에 일치추론, 어법, 빈칸추론 4개의 그 메인 테마에 맞게 학교에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일단 지문으로 다 설명을 하고 유형별로 다 연습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핵심 필기들을 정리해서 이제 보내주고 학생들이 이제 보통 수업을 주 1회 듣기 때문에 그 다음 나머지 시간 자기 혼자 공부할 때 옆에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공부하다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질문을 바로 할 수 있게 그 질문 채널을 열어놔요. 제가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학생들한테 이것만 일단 보면 내가 모르는 게 조금 해소가 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저희가 참고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참고서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학원에 가서 뭔가 정리해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타겟팅이에요. 중학교 때처럼 불필요하게 뭐 몇백 문제 다운받아가지고 풀고 이런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럼 결국에는 아까 말한 그 4개 유형이 64%에 이 지금 어휘어법이 64%고 일치추론, 빈칸추론까지 하면 이게 한 5문제 빼고 나머지 다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타겟팅해서 문제를 풀고 거기에 맞게 그냥 시험 보러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널 변형 문제랑 실전 테스트인데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직보는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직보 참여했을 때 조용한 한이 있어도 귀는 열어놔야 된다고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파이널 변형 문제라는 건 진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맞추겠다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빈칸을 뚫을 수 있는 위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도 그렇고 불필요한 문제 제외하면 진짜 이 지문에서 중요한 위치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연습을 하고 지문 정리하면서 이 자리에 어휘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렇게 하고 어법이 나오면 이렇게 한다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직보 때 그 타겟팅에서 하는 그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파이널 지역까지 이제 영역까지 단계별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 완성, 시험에 출제할 만한 거 구조 분석, 문장 분석, 문장의 흐름, 주제문, 주요한 어휘어법 다 정리를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유형 완성, 어휘 문제 이제 그냥 내가 배웠던 걸 바탕 걸 어휘 문제가 던져졌을 때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네, 어법 문제, 일치추론, 빈칸추론. 그래서 이 4개의 핵심 유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제 학교 유형이랑 흡사하게 제가 모든 문제를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유형 완성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전 완성인데 미리 보는 내신 시험이라고 해서 내신 보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미 공부가 다 끝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시험처럼 와서 시험을 보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경문고 같은 경우는 객관식 24문제에 사답형 4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거의 비슷하게 먼저 보게 되면 일주일 앞서서 내가 이 질문 좀 공부가 부족하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다시 한번 부족한 영역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직보를 맞이하게 되면 사실 뭐 촘촘하게 변형 문제 풀었고 일주일 전에 실전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 한 번 더 공부하고 파이널 와가지고 또 마지막 정리하면 성실하지 않은 친구를 제외하고는 웬만해서는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경문고 시험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중요한 개념들 사실 다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구조 분석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문제 풀면서 핵심 문장들을 다시 한번 이제 어휘 중요한 거, 어법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개념 완성, 그 다음에 유형 완성, 그 다음에 유형 완성 이제 문제풀이 해설하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보면서 또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거 잘 모르겠다, 안 된다. 그럼 결국에는 남아서 해야 돼요. 네, 요즘 친구들이 특히 코로나 이후 세대 친구들이 뭔가 시키면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의 아이가 왜 공부를 안 하지? 이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사회의 어떤 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면 영어라는 과목이 사실 다른 과목 다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영어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없는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스케줄표를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다 짜줘요. 그냥 공부해와면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무슨 공부해서 제출 이렇게 다 짜줘요. 거기에 맞게 학생들이 하면 이제 제출을 해주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혀요.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뭔가 부족하다면 클리닉에 남아서 질문하고 테스트 보고 결국에는 그 지문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워크아웃 풀고 이제 하면 이제 미리 보는 내신 시험이 생각보다 빠르게 되는 거예요. 8일 수업이긴 하지만 뭔가 배우는 것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주중에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제 보게 되고 이제 파이널 직보 문제 풀고 시험을 봅니다. 네, 그래서 내신 대비는 이제 이렇게 이제 8주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서인청구 이제 유형인데 한 지문 가지고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유형을 변형 문제를 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 학교 시험 문제 나와서 저희 자료에 가보면 언급했던 그 자리가 그렇게 출제되고 그대로 출제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타겟팅이에요. 불필요한 문제 푸는 거 없이 진짜 필요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 필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열심히 이제 필기를 하고 저한테 이제 다 제출해주면 학생들은 보면 이제 뭐가 중요한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학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딱 보면 학교 선생님 이거 강조했구나 하면서 그걸 이제 제가 일일이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모든 유형들을 다 연습을 하고 이게 똑같은 지문이에요. 똑같은 지문 다 유형들을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인청구가 인천이라고 해서 인천 학교 그렇게 어렵겠어? 대치동 이런 데보다 어렵겠어 하는데 진짜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경문고 시험이 난이도가 이 정도라면 서인청구는 이 정도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실력이 없으면 30점, 40점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유형은 경문고랑 90% 동일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 서인청구 학년 학생들을 이제 지금은 비슷해요. 딱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대비하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에 방학 한 타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했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기말 대비를 하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조 분석도 안 돼 있고 어휘도 부족하고 어법도 애들이 다 감으로 풀고 네. 그래서 기말고사 같은 게 사실 자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달 여름방학 동안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부조 분석부터 해서 이제 부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 하고 1형식, 5형식 문장 수식하고 묻고 이런 것부터 시작했고 어휘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문에서 단어 하나 배우면 확장하기 때문에 결국 단기간에 어느 정도 어휘가 학습이 돼요. 그래서 어휘, 그 다음에 어법, 구조 분석 이 세 개 가지고 기초가 딱 자리 잡혀서 문장 해석이 딱 되면 이렇게 2학기 중간고사 때 30점 이학생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 꽤 많았어요. 40점 받은 친구 58점, 15점, 그 다음에 14점. 기본적으로 15점 이상이 향상이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공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몇 점을 받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낮다. 근데 봤더니 어휘어법 부분에 뭔가 왕창 틀려 있다 라고 하면 이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일 때 사실은 이 기초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어휘어법이 많은 이런 서인천고나 이런 경문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점수 향상은 충분히 기초 실력만 쌓이면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한 달 동안 기초 쌓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점수가 많이 올랐나라고 하면 타겟팅이에요. 어법 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 어법 문제에 맞게 계속 연습을 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 맞다 이거 우리 배웠던 거 이거 맞네 틀리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그냥 모르게 그냥 배운 대로 문제를 풀었는데 채점을 할 때 점수가 수직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학생은 이제 다른 친구들이 다 점수가 올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연애를 하면서 공부를 놓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을 봤더니 다들 15점, 30점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뭐지? 이렇게 주변 애들이 점수 나오는데 난 지금 뭐 했지? 물론 공부는 안 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불러서 클리닉하고 막 했지만 결국엔 자기 공부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인데 보통 남학생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자기가 못한 걸 드러내는 걸 싫어하고 심지어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이 친구가 선생님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1등급은 잘 모르겠어도 네, 당장 1등급 못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60대 이상을 일단 맞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초적인 학습이 준비가 돼야지만 점수가 오르고 그 다음에 뭔가 공부의 연결성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금 예비고일 때 이 기초적인 실력을 놓쳤는데 내신하면서 이 기초적인 게 안 채워지면서 그냥 가버리면 2학기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2학년 가도 내신 점수 똑같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내신으로 뭔가 대학 가기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능을 봐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는 굉장히 쉬워요. 전국연합은 그냥 쉽게 출제했지만 딱 이제 예비 고3 돼서 고3 지문을 딱 보게 되면 난이도가 갑자기 수직 상승해요. 그러면 어휘도 안 돼서 어휘 다시 해야 되고 수능 공부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을 위한 기초적인 게 채워져야 되고 방학 기간 때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내신을 같이 채워주시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초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리즈 어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그레이브, 인테어 이렇게 해서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인그레이브만 한글 뜻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요. 그리고 학원 가서 단어 시험 보면 내가 편한 뜻으로 시험을 보고 통과했으니까 오늘은 됐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오면 싹 다 잊어버려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이제 시리즈 어휘는 이제 스토리를 부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고 복습만 조금만 해줘도 이게 확장돼서 오래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접두어 EN 같은 경우에는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engrave 할 때 이제 grave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grave라는 뜻 아시는 분 계실까요? grave가 무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이제 보통 연상을 하면 저희가 옛날에 이제 무덤에 사람이 죽으면 이제 무덤을 이제 안에 이제 내장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비석을 세우잖아요. 근데 무덤을 만들 때 그럼 우리가 비석을 세우면 그 비석은 세 개가 되겠죠. 이름, 언제부터 언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다. 그러면 비석을 새기다. 인그레이브 새기다. 이렇게 연상을 하는 게 시리즈어휘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어휘, 비슷한 접두어, 접미사 이런 거 가지고 확정도 하지만 지금처럼 비슷한 애들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 애들은 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를 외우더라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한 달, 두 달만 지나도 기하급수적으로 채워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도 제가 이제 시리즈 어휘라는 게 방해하다 시리즈.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방해하다 얘기해봐 하면 이 친구들 머릿속에 먼저 2224, 2324 이런 게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방해하다 할 때 I로 시작하는 거 2개, D로 시작하는 거 2개, H로 시작하는 거 2개, 어려운 거 4개 이렇게 굳혀져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방해하다 우리 배웠던 거 읽어봐 하면 쫙쫙쫙 순서대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신 문제에서 지문 안에 방해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바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단어 풀 안에 이미 그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학습이 되고 틀린 어휘 고르시면 빨리빨리 본 다음에 아 맞다 이거 이 원문이 이거고 아 이거 틀렸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뭐 촉진하다 12개 해봐 이러면 이렇게 이제 확장해서 하고 실제 시험 보는 것도 뭐 영어 단어 한글 뜻 써봐 이게 아니라 방해하다 아닌 거 다 써봐 촉진하다 12개 영어 단어 써봐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머릿속에 단어를 가지고 있게끔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초적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빠르게 이 자리의 어법이 무슨 자리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조 분석을 할 때 매 지문마다 구조 분석을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법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실은 내신 대비하면서 기본적인 고등어법을 다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틀린 거 고르시오 뭐 이런 내용도 방학 때 많이 연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선택형 어휘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자리가 있으면 자 여기 어법 한번 선택해봐 이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무슨 자리다 그래서 이거 어법 맞다 틀리다 이 훈련을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서인천고 그 다음에 경문고에 이용했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에서 틀린 어법 골라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연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영작이 뭐 쓰는 영작은 없지만 문장 영작을 하고 나서 이게 몇 번째 단어가 뭐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획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이 한 문제마저도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완벽하게 이제 영작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영작을 출제되는 문장들을 보면 주제문이 있는 문장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구문, 핵심 구문이 있는 그런 영작들을 해요. 그래서 지문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핵심 구문이 있는 문장을 이제 영작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뼈대랑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문제지만 보자마자 배열을 슥슥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번째 답 이거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구문들 학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법인데 수업도 중요해요. 수업도 이제 어떻게 얼마나 타겟팅해서 수업하는 거냐 중요하지만 사실 수업 듣고 나서 내 걸로 누가 열심히 만들 수 있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리법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코로나 세대 전에는 어디까지 공부해와 어디까지 숙제에서 제출하면 아이들이 잘했어요. 근데 코로나 세대에 딱 되고 나서부터는 잘 안 해요. 제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된 게 학습 플랜이라는 걸 배우를 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무슨 공부해라. 근데 그러면 이 안에는 지나간 진도 저희가 뭐 4주차다 보면 1, 2, 3주차 때 배웠던 거 복습하는 스케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없는 시간이지만 여기에 쓰여 있는 것들만 좀 자기가 한 70%만 소화를 해도 그래도 계속 이게 지문을 돌고 돌면서 보기 때문에 4회독, 5회독 하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과제를 하게 되고 때로는 제가 해설 영상을 찍어서 주기도 하고 답지를 배포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답지된 해설 영상을 받으면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선생님 저 이거 수업 들었습니다 하고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하면 아 그래 일단은 들었구나 공부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들었네 하고 이제 공부해서 와라 그러면서 그 다음 시간 매 시간 시작할 때 또 변형 문제랑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또 확인해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관리를 하면 한 70%, 80% 아무리 못한 친구도 그 정도만 소화해줘도 사실은 내신 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질문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바로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개인 과외를 또 학원 다니면서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루트가 카톡 질문이에요. 공부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사진 찍어서 선생님 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왜 이러죠? 그러면 제가 거의 핸드폰을 24시간 손에 들고 살아요. 네. 잘 때 빼고는 그리고 운전할 때 빼고는 거의 이제 카톡 들고 있으면 진짜 그 카톡 보내면 안 읽으면 숫자 1이 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저는 보내자마자 1분 안에 그 숫자 1이 사라져요. 네. 그래서 그 사소한 그런 질문도 다 하면 바로바로 웬만해서는 답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카톡을 하기는 조금 양이 많다.
그리고 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은데 저 친구가 뭐 학원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뭔가 설명을 했을 때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저 혼자 이렇게 줌 해설을 찍어요. 그래서 보내주면 코로나 이후 세대들이 또 이제 영상에 강한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이해도가 갑자기 올라가요. 네. 그냥 카톡으로 이렇게 간단한 걸 설명해서 이해하지만 조금 길어지면 글을 읽으면 갑자기 물음표를 찍어요. 네. 그랬을 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좀 해설을 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이제 편한 소통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한테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랑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 친구는 지금 심각해요. 인생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못해요. 근데 저랑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 학생은 진짜 막 생명의 위협이 있지는 않는 이상 비밀 보장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연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얘기도 하고 진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편하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이 편한 소통이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영어라는 과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내가 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자료도 만들고 해주는데 내가 이번에는 좀 성적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마음이 또 학생들이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목요일 3시간 잡힌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5시, 8시인데 제가 이제 클리닉 이때는 목요일은 제가 다른 수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학생들 남아서 클리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1시간 클리닉이지만 더 남아서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남아서 공부를 하고 갈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워크북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워크북을 주면 배웠던 거를 이제 유형별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걸 몰아서 하게 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고 복습하고 계속 이게 7주 동안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워크북을 통해서 기본적인 실력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봐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를 했는 건지 과제일주를 형식적으로 했는지 진짜 지금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리닉인데 웬만해서는 이제 클리닉 때 재시험을 봐야 된다거나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건 학생들은 남아서 해요. 근데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억지로 클리닉을 남아서 하는 건 제일 안 좋아요. 네. 일주일 만에 수업만 듣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일도 학습이 되고 충분히 1등급이 나온다. 그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치동 목동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주 1회 수업을 하면서 그렇게 수업을 이제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수업 시간은 5시, 8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클리닉 1시간 할 건데, 요 시간표는 다시 한번 데스크에 한 번 더 문의를 하시면 한 번 더 이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게 학교 불문하고 이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영어는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몇 번 반복하냐 이거에 가장 중요하고 중학교 때처럼 불필요한 문제 100문제, 200문제를 푸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한 문제, 두 문제 풀더라도 정말 적중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별로 타겟팅하는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시키는 것만 완벽하게 하면 돼요. 다른 교재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는 교재, 제가 설명하는 필기 이것만 완벽하게 해도 시험 문제 그 안에서 다 웬만해서 나와요. 그리고 객관식은 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객관식은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이미 연습 다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하나하나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 늦어요. 그래서 어휘어법, 빈칸 추론 이미 기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거고 성분의 영작이다. 근데 상위권은 이제 보통 이제 영작 한 문제 이게 결국에는 승패를 좌우해요. 왜냐면 어휘어법은 안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목표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브로셔에도 이제 제가 충분히 이제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성동호에서 포고 쪽으로 좀 꽤 그래도 인지도가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7기 때부터 했는데 포고가 웬만한 대치동에 있는 학교보다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7기, 8기. 코로나 세대가 되면서 조금 난이도가 쉬워졌는데 이 학교는 이제 원서 가지고 이제 해서 정말 이 학교는 타겟팅을 안 하면 문제를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퍼포먼스가 이제 나왔던 이런 거서 전교 1, 2, 3등 다 차지한 적도 있고 이제 9등급제였을 때 1등급이 9명만 1등급을 가져갔는데 1, 2, 3, 4, 5위까지 다 제가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가져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문고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결코 어렵진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상위권 경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실수가 있어서 안 되는 시험이 경문고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열심히 이제 타겟팅을 이제 제가 잘 문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학습을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모든 이제 설명을 하면 이 슬라이드를 항상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포고 이제 8기 학생들, 지금 12기니까 4년 전에 있는 학생인데, 지금까지 제가 10년 넘게 대치동, 뭐 목동 웬만한 지역에서 제가 내신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를 처음 봤어요. 이 친구는 결국에는 예비 볼 때 제 수업을 들었다가 시간표 짜는데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제 시간표랑 안 맞아서 수업을 못 들었어요. 다른 지역 수업 들었는데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게 9등급제였죠. 근데 2등급이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님이 다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 수업을 다시 보내줬어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2학년 이제 2학기 기말고사죠. 그러니까 6번이죠. 2학기 4번,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2번, 그 다음에 2학년 네 번이죠. 그러니까 6번을 정규 1등을 놓치지 않은 학생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송도세정학원 가서 이제 포고 2학년 수업에 여학생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기준에서 저 친구 혹시 아냐 이렇게 했더니 이 8기 때 이 언니가 학교를 다녔는데 이 언니의 복사 붙여넣기 버전이 이 지금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수업 듣는 거 보니까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 학교 필기예요. 학교 필기에서 학교 필기를 하죠. 그럼 수업 시간에 와서 제가 수업을 하면 거기 이제 학교에서 필기가 이렇게 나오면 변형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개념들을 설명을 해요. 그럼 이거를 빽빽하게 다 적어요. 그러고 나서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는데 제가 타겟팅에서 변형 문제 준 그에서 틀린 문항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요. 네. 그럼 이 친구는 이미 학교에서 배운 것도 완벽하게 돼 있고 학교 선생님이 출제할 만한 거를 제가 다 정리를 해주면 그것까지 완벽해요. 그리고 변형 문제도 족족 소화해서 그것까지 2번, 3번 변형 문제를 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친구가 정규 1등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 세대에 지났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럼 정규 1등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설명이라서 좀 그래도 제가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이제 좀 드렸는데 혹시 좀 질문이 있다거나 어떤 학생들이 좀 어떤 부분이 약하다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